예, 이제 지금부터 정말로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자금을 전부 다 여러분들 가장 걱정하시는 게 사업자금이에요. 어떻게 돈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메꿔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기초자금과 농촌주택개량자금이 어떤 건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평형비 매장별 구성, 그다음에 대지 선정,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분양 가격 결정, 그다음에 뭐 마을 운영 계획, 그다음에 시공사와 설계사가 잠깐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경수 토목 설계 하시는 분이 이제 막 도착하셨습니다. 뒤에 계십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사업자금 분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토지비 들어간 게 10억입니다. 나머지 앞으로 20억이 더 들어가야 될 건데요. 10억 외에 나머지 20억 들어갈 부분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그 가운데 도로로 들어갈 그 17,000평 거기에 한 8억 정도 됩니다. 왜 비싸냐면 거기는 저 논밭이기 때문에 그 만원짜리하고 틀리고 5만원 정도 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000평 곱하기 5만원 하면 한 8억 정도 나오죠.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농장 부위지가 우리가 한 15만 평을 건너편에 계획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아직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 땅이 대략 그 5억 정도 됩니다. 그 5억 정도 되는 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가부지 그 15만 평에 대한 땅 값이 그것도 한 7억 정도. 그래서 총 30억 정도가 땅값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계비가 20억. 계약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변동이 없습니다. 토목공사비가 한 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왜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냐면 그 저희 부지가 그 일단 그 산이 좀 있는데 그 산 깎는 게 좀 들어갈 것이고 옹벽공사도 좀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 도로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300억 그 나눈 기준은 왜 이렇게 나눴냐면 우리 25만 평 중에 택지로 개발되는 땅이 대략 한 15만 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만 원씩 잡으면 3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300억 중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기 말씀드렸지만 정부 보조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공사비가 200억. 우리가 40평씩 기준했을 때 500만 원, 상평당 500만 원 치면 2억 정도 들잖아요. 그 100박 보니까 200억. 이렇게 단순하게 나왔습니다. 공장 건축비가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5,000평이니까 5,000평을 200평, 보통 공장이 적게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들어요. 2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해서 100억. 그 다음에 학교 건축비가 저희가 한 3,000평 정도 해서 한 400만 원 정도 4,000평인가요? 4,000평에서 400만 원 정도 하면 16억인가요? 2,000평이네. 2,000평이요. 우리 학교 건축이 그 실내 건축만 2,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0평에 이게 55억 나오는 게 제가 평균 한 400만 원 받거든요. 428, 80억. 그 중에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지원받는 거 빼고 55억을 받고요. 공장 시설비가 아까 우리 공장 건축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어요.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집기 비품, 뭐 책상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갈 것이 1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50억. 방송국 시설비 1억. 방송국은 제 공장 안에가 넣기 때문에 시설비에 그 1억은 그냥 순수 뭐 장비 때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설비는 공장 시설비에 같이 포함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농장 시설비. 이거는 우리 이선남 조합원님께서 뽑아주신 그대로 19억 집어넣고요. 마트 시설비 8억. 캠핑장 시설비 2억. 캠핑장 시설비도 공사비 외에 그 일부 부분 나중에 한번 정확하게 뽑아서 하겠습니다만 저 300억 안에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자 및 세금. 이자 및 세금은 뭐냐면, 이자는 우리가 그 토목공사를 할 때 돈을 빌려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빌리는 비용에 대한 그 이자. 그 다음에 세금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 산 임야를 샀던 것을 대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 가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내야 할 돈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4, 50억 됩니다. 그래서 그 돈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90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30억은 우리가 이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 이제 사무실도 이제 지금은 현재는 아직은 뭐 그 경비가 작기 때문에 제 돈 그냥 들여서 하거나 일부 부분 조금 뭐 오늘 같은 이런 경비 이런 것들은 그 우리 조합비에서 나가지만 그 앞으로 운영비는 그 이제 그 감독도 둬야 되고 우리 그 저 격리도 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공문도 써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경비를 써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기공식이라든지 준공식이라든지 이런 그것도 계획을 해야 되고 또 그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해서 그것을 한 달에 한 3천만 원꼴로 들 예정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30억 정도를 여유 있게 잡아놨습니다. 3년간 유지비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준공을 하고 나서 시작을 하더라도 그 공장이 바로 가동해서 이익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은 이자를 내거나 인건비 나갈 정도의 여윳돈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자와 인건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산한 그 기본 빼고 추가로 들어갈 비용을 45억 정도 3년 동안 1년에 15억씩 3년 동안 45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들어가야 할 돈이 950억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신 분들 설명 또 질문하실 분들 계십니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제가 미처 못 잡았거나 또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익 금액은 조합 투자금 우리가 2억 7천씩 조합원들 2억 7천씩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70억. 공장 건축 대출금 공장 건축 대출금은 땅을 담보로 우리가 땅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겁니다. 그때는 조합 회사 이름으로 받습니다. 개인이 받는 게 아니고 회사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조합 대출금 80억. 그다음에 학교 건축 대출금도 학교 땅을 담보로 해서 30억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책임질 조합원 출자금 및 조합에서 대출받은 것이 380억입니다. 그래서 1인당 거의 3억 8천씩 내가 책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분양수익금입니다. 분양수익금이 뭐냐면 아까 250가구 분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분양되는 그 150가구에 대한 분양에서 나온 수익, 그 다음에 상가 분양에서 나온 수익, 그 다음에 기타 건물에 나오는 수익금이 분양금 수익금이 총 450억입니다. 땅은 10만 평입니다. 거의 8만 평 정도 됩니다. 8만 평 정도 되는데 50만 원씩만 잡아도 400억이잖아요. 거기에 또 상가 부분 이런 것도 좀 높게 100만 원씩 잡았기 때문에 평균을 따지면 450억에서 500억까지 우리가 거기에 분양가를 이따가 책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더 조합원들이 올려받아야 된다. 그럼 올려서 분양하겠습니다. 지금 왜 그 얘기가 나오냐면 3년 후에 분양하기 때문에 2년 후나 3년 후에 분양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현서면 가장 중심 지역이 100만 원, 평당 100만 원이거든요. 상권이 있는 지역이.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마을인데 왜 그거밖에 못 받느냐? 50만 원밖에 못 받냐? 더 받으면 좋겠다. 여기서 말하는 5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용 면적 대비 50만 원이기 때문에 공유 면적 따지면은 30만 원, 36만 원에서 40만 원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싸게 분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 싸게 분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택지 개발하시는 분들 분양하는 가격이 보통 평균 55, 60만 원이에요. 제가 이 사업을 해서 여러 개발하는 곳에 가서 봤는데 우리보다 형편이 없는 곳 6m 도로에 수도물도 안 들어오고 그냥 달랑 상가도 없이 주택부지만 있는 곳에 도로 부분 공용묘지까지 포함해서 50만 원을 분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훨씬 더 싸게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 번 조합원님들께서 2년 후에 분양할 때 이 가격이 너무 싸 올립시다 라고 하면 올려서 분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 120억입니다. 이 정부 보조금 120억 나온 예는 간단합니다. 지금 지방 그 인구 감소에 대한 특별법이 정해졌는데 이 특별법에 보면 매년 1조씩 그 지방에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1조가 지방에 지원되는 그 금액이 1조인데 받을 수 있는 곳이 89곳이에요. 청송을 포함한 89곳에서 받게 되면 나누면 125억씩 계산되더라고요. 그래서 n분의 1한 120억 정도는 그냥 우리가 보수받을 수 있다는 생각하고 있고 우리 같은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사업들을 80억에서 다 할 것도 아니고 그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아이템이 별로 없어요. 보통 정부 돈이 먼저 가져간 사람이 인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n분의 1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전원 마을에 오는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또는 그 일반적인 그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지원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을 받게 되면 이 금액 이상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우리 조합 투자금 380억하고 분양 수입이 보조금 570억 합치면 딱 950억. 그래서 제로로 끝납니다. 어차피 우리 사업은 조합 사업이기 때문에 제로로 끝나야 되거든요. 남아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로로 끝나는 걸로 딱 맞췄고요. 우리가 투자한 만큼 여기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투자한 만큼 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익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땅값이 상승해서 우리한테 오는 그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 거지 돈이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도 딱 똔똔이고 금액도 다 제로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그 어떠한 그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우리도 이익도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갖는 가치는 아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7억 이상 되는 가치가 됩니다. 우리가 들어간 돈은 3억 8천인데 7억 이상 되는 가치로 상승되어 있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토지를 갖게 되는 것이 전원주택 300평 토지 단가가 50만원씩 보면 1억 5천만 원, 개별 농지 400평 10만원씩 보고 4천만 원, 식품공장 그 10,000평인데 100평 정도로 보면 60만원씩 짓고 6천만 원, 국제학교를 80평 개인은 8,000평인데 80평씩 50만원 4천만원, 캠핑장 뭐 해서 땅 부동산을 갖는 것이 3억 5백만원, 건축으로 갖는 것이 4억 2,400만원. 그래서 합치면 7억 2,900만원 정도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들어간 대로 그냥 제로로 끝났기 때문에 그냥 이익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간 수익 금액 및 대출금 상환 계획입니다. 우리가 조합 출자금, 대출금 들어간 것이 조합 출자금을 다 대출로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270억. 그 다음에 그 공장을 건축할 때 들어간 돈 그 대출금이 80억. 학교 건축할 때 들어갈 때는 30억. 그러면 380억이 우리가 부담한 그 금액인데 이 중에서 연간 이자가 한 9억, 상환 금액이 15년 동안 상환한다고 했을 때 26억씩, 1년에 15년간 35억씩 갚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